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모두들 11주 연장안 기다리고 계시죠? 원래 메인테넌스가 오늘 새벽 6시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아마 대대적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내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이 일요일이고 보통 설티파이 하시는 분들은 내일 설티파이를 하시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문제 없이 업데이트가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11주 추가 연장될 때 밸런스가 어떻게 더해지는지 그거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리고요. 클레임 밸런스가 지로인 경우가 있고요. 클레임 밸런스가 더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위클리 베네핏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혼돈스러우실까봐 제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미 추가 연장이 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내용을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게요. 메인테넌스 스케줄이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아침 6시까지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내일 아침 6시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오픈이 돼도요, 접속자가 많아서 아침에 또 에러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되면 오후에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내일은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될 거는 같아요. 왜냐면 내일 설티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테넌스 작업을 더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오른쪽 위에 박스에 색깔하고 케이스 넘버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케이스 넘버 1을 기준으로 제가 시뮬레이션 할게요. 11주 연장은 위클리 베네핏 곱하기 11주. 그래서 총 얼마의 클레임 밸런스가 늘어나는가를 계산하는 건데요. 이 예제처럼 위클리 베네핏이 167불이라고 했을 때 11주가 연장되기 때문에 밸런스가 1837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제는 클레임 밸런스가 이미 얼마라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연장은 어떻게 되냐면 167불 곱하기 11주. 그래서 1837불 밸런스가 더 애드가 되는 거예요. 케이스 3번 같은 경우에 클레임 밸런스에 이미 애드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0불씩 위클리 베네핏을 받는 분이 11주 연장이 되면은 4,950불이 발생이 되는데 기존의 클레임 밸런스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금액이 더 더해져서 지금처럼 총 클레임 밸런스가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케이스 1으로 올게요. 클레임 밸런스가 없던 분들은 아마 위크 엔딩 설티파이 하고 나면은 한 주만 페이되고 나머지는 나 페이드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샘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클레임 밸런스가 지로였죠. 그리고 11주가 연장이 되었죠. 위클리 베네핏 곱하기 11주니까 이 샘플처럼 167불 곱하기 11주, 그래서 1837불의 밸런스가 생겨야 되죠. 그러면 현재 클레임 밸런스가 지로기 때문에 1837불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리 11주 연장된 후의 밸런스가 1837불이 되는 거죠. 다시 표현을 하면은 총 1837불의 밸런스에서 위클리 베네핏 167불을 나누면은 11주를 페이 받을 수 있다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그럼 케이스 2는 어떻게 되냐면 위클리 베네핏 167불에서 11주가 연장되니까 1837불이 밸런스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기존의 밸런스가 1169불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연장된 1837불을 포함해서 클레임 밸런스가 3006불로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을 하면은 총 밸런스가 3006불로 늘어났기 때문에 위클리 베네핏 167불을 나누면 18주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럼 케이스 3 같은 경우를 볼게요. 케이스 3도 마찬가지로 위클리 베네핏이 450불이죠. 그리고 11주 연장이 되죠. 그러면은 4,950불이라는 금액이 이 기존 클레임 밸런스에서 더해져야 되는 거죠. 원래 클레임 밸런스가 1,800불이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연장된 4,950불이 더해지니까 6,750불로 클레임 밸런스가 변경이 된 거죠. 그럼 이걸 또 다시 표현을 한다면 6,750불 나누기 450불이면 계산적으로 15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클레임 밸런스 금액은 추가 연장으로 지급하는 연방정부 지원금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위클리 베네핏 밸런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혼돈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 클레임 밸런스는 위클리 베네핏만 표현된 거고 추가 연장금이 안 나온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노동부에서 발표한 POA는요, 엔딩 위크가 3월 13일이나 14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13일이 맞아요. 그때까지 페이를 해준다라고 그랬어요. 자격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밸런스가 있는 분들은 더 계속 지급이 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위크 시작이 4월 5일 이후부터 되는 거는 페이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크 엔딩이 4월 10일까지는 페이를 해주겠다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 채널에서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를 제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1837불 늘었고 기존 밸런스가 없기 때문에 토탈 계산이 11주가 나왔고요.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위클리 베네핏 167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밸런스가 포함됐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하면은 18주가 나오는 거고요. 케이스 3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밸런스가 남은 데에서 11주가 추가로 연장되면서 실제로 계산을 나눠보면은 15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없었기 때문에 총 11주만 애드가 되면서 11주 위클리 베네핏만 페이를 받게 되는 계산이 나오고요.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 300불은 총 11주까지 지급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11주 이렇게 지급이 되면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방정부 지원금을 포함해서 5,137불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표를 멈춰서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베네핏 페이드라고 받으신 분들은 이미 클레임 밸런스가 없기 때문에 이 계산하고 거의 맞아서 지급이 될 거고요. 맥시멈 베네핏 페이드가 없이 밸런스 있는 분들은 케이스 2와 같이 지급이 될 수 있어요.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위클리 베네핏 167불이라고 하더라도 클레임 밸런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18주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나 18주라고 하더라도 위크 엔딩 4월 10일까지만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산적으로는 18주가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15주를 페이를 받는 거예요. 추가 연방정부 지원금 300불은 11주만 페이를 하기 때문에 이 표처럼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이 계산표로 봤을 때는 총 5,805불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케이스 3 같은 경우에도 밸런스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 연장 11주를 포함하면은 15주라는 계산이 나오죠. 15주면은 지금 이런 표처럼 계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여기는 공교롭게 4월 10일 엔딩까지 계산이 딱 맞아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는 풀 페이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추가 연방정부 지원금 300불 총 11주를 포함해서 만 50불이라는 거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요. 화면마다 멈춰서 그 계산법을 한번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밸런스가 어떻게 포함이 됐는지 변경이 되었는지 그걸 응용해 보세요. 다음에는요, 제가 여러분들 오버페이먼트 노리스 받은 케이스들을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기 전에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버페이먼트를 만약에 받았을 때 어떻게 어필을 하는 게 좋은지 그 방법도 한번 제가 케이스별로 아주 어려운 케이스들을 몇 개 다뤄볼게요. 제가 다루고자 하는 오버페이먼트 어필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디스퀄리피케이션 나가지고 신분 증빙을 해야 되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케이스예요. 실업수당 자격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잘 방법을 모르시고 잘못하셔가지고 오버페이먼트 몇천 불 내라는 그 노리스를 받으신 월스트 케이스를 제가 몇 개만 다뤄보겠습니다. 소득 증빙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2019년도에 수입이 없으면서 2020년도에 1, 2, 3월 달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은 일을 새로 시작하시려다가 일을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 서류 준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를 잘 해두지 않으시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큰 불이익을 되도록이면 받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적어도 실업수당에 관한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거는요.
1월 달부터는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동영상 밑에 댓글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거의 대부분의 답이 다 있습니다. 계속 개인적으로 조금 도와드린 분들이요. 똑같은 질문을 문자로만 보시고 동영상 잘 안 보시는데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답 안 드릴 거예요. 제가 10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요약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구독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다 보면요. 최소 20시간의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런 중복되는 댓글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자료 조사한다고 소모되는 시간을요. 10배 이상 감소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EDD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